이현종 기자의 군기탱천입니다. 요즘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가 두 눈 뜨고 봐줄 수가 없습니다. 이를 두고 한자용어로 목불인견이라고 하죠. 좌파 정권이 자가당착에 빠져서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무도 이들을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그 옛날 공룡이 지탱하기 힘든 자신의 큰 덩치 때문에 세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멸종한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까요? 모든 세상 사회는 깜이 안 되는 놈들이 설치면 처음에는 뭐 어거지로 뭐가 좀 굴러가는 듯 하다가도 미첩이 드러나면서 부서지고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조계 양축이 제일 먼저 미천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상식으로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들은 한번 듣고 본 것은 거의 기억한다고 합니다. 실제 사법고시 출신들과 접촉해보면 그들은 절대 한번 겪은 일은 잊어버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자신이 직접 보고 겪었던 인상적인 사안은 우리 보통의 IQ를 가진 사람들도 잘 잊어먹지 않습니다. 한번 보고 들은 것을 잊어버리는 IQ 가지고는 사시에 합격할 수가 없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런데 그 잘난 김명수는 9개월 전 일이라 기억이 희미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 사법고시 어디 그 고수 붙여서 됐습니까? 그런 기억력으로 사시에 합격했다니 참 믿어지지 않습니다. 사시 합격자들의 기억력을 우롱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거짓의 명수라는 조롱거리의 별칭이 붙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공부 잘한다고 하는데 공부 잘하는 것은 곧 기억력이 좋다는 말입니다. 기억력이 좋은 자는 공부를 잘하게 돼 있죠. 아무리 깜이 안 되는 줄은 알지만 그래도 대부분 장인데 설마 그런 거짓말을 국민이 믿을 것으로 보고 했단 말일까요? 참으로 한심합니다. 그런 깜이 안 되는 자가 이 나라 대법원장을 해왔고 지금도 대법원장입니다. 더 가관인 것은 15일 만에 내놓은 거짓말에 대한 해명이 국민들을 더 분기탱천하게 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김명수 사과문에 대해 분석했는데 마치 남의 일 얘기하듯이 하는 유체 이탈 화법을 시작해서 처음부터 거짓말을 늘어놓으면서 무려 7가지 거짓말을 다시 늘어놨다고 분석했습니다. 아니, 거짓말에 대한 해명을 또 거짓말로 했습니다. 이런 자를 대법원장으로 둔 우리 국민이 불쌍한 존재가 됐습니다. 국회를 상대로 한 것도 모자라서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한 자로부터 그동안 재판받은 사람들은 어떤 엉터리 판결을 받아서 또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받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저 자신이 거짓투성이인 자가 지금까지 남을 재판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판사들 사이에서는 인권법 단체 두목이나 하라는 등의 조롱 섞인 비판글과 함께 사퇴를 요구하는 노골적인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런 자들이 사직하는 거 봤습니까? 아마 절대 그만두지 않을 겁니다. 이 자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모렴치한 자들이기 때문에 사직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끄러워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좌파들은 부끄러운 게 전혀 없다고 보는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거짓말 할 수도 있고 잠시 속일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뭐 잘못됐나? 거짓말 안 하고 사는 놈 봤나?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들을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보통 사람들의 심성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퇴할 거라는 기대는 아예 접는 게 좋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당당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동안 그렇게 부끄러운 짓을 하고도 너무도 당당한 자들을 우리 너무 지겹게 봐오지 않았습니까? 그나마 부끄러운 것을 아는 자들은 주로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이라는 것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희한한 효과를 그동안 불러왔습니다.
죽은 자를 가지고 추궁을 할 수가 없으니 죄를 묻기가 곤란해서 그냥 덮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 특유의 수법으로 추모 부르기를 오히려 띄워가지고 다 죽어가던 그 죽은 자가 몸담았던 조직을 오히려 기사회생하게 해서 기묘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또 좌파들 자살이 부른 효과였습니다. 김명수가 대형 사고에 또 사고를 쳐서 후적거리고 있는 판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검찰과 법무부가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장관이라는 자가 대통령이 결재하는 고위 검찰 인사에 대해서 결재도 받지 않고 먼저 인사안을 발표하고 대통령은 그걸 사후에 결재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소설 쓰지 말라고 해명하면서 정상적인 결재 절차를 거쳤다고 간단히 했습니다. 그들은 정상적인 제가 절차를 거쳤다느니 하고 있는데 지금이 절대 왕조 시대입니까? 왕조 시대도 아닌데 이들은 결재가 아닌 특정인을 신격화하려고 제가라는 용어까지 씁니다. 이런 장관이라는 자의 월권에 대해서 청와대 담당 수석 비서관이 사표를 내고 휴가를 가버리게 됐습니다. 뭔가 곧 결단이 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석 비서관을 제끼고 대통령 결재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의 청와대는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청와대 돌아가는 꼬라지가 개팔이라는 반정입니다. 이제 말기적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또 이 와중에 느닷없이 의료법을 개정한다고 하니까 의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죠. 급한 놈들이 분란을 자초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에 보면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사실상 취소시키도록 법을 개정한다는 겁니다. 그럼 의사 측에서 이렇게 반박했죠. 그럼 장관, 국회의원 이런 자들도 전과자가 많은데 똑같이 그런 장관, 국회의원 자격을 취소시켜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그러나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좌파들이 지금 대부분은 국내에 있는 대부분의 무슨 단체들을 다 장악했는데 이 법 개정을 통해서 의사단체, 즉 의사협회를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의사단체는 지금 이 정부에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한마디로 질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저들의 목적입니다. 갑자기 의료법을 개정했다고 느닷없이 설친 이유가 뭘까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의사들도 모두 겁을 줘서 내 편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좌파들은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말로만 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는 짓들은 전부 자기들 정권 안위하고 관계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렇게 획책합니다. 감사합니다.